여러분, 인플레이션이 팬데믹으로 커진다. 이것은요, 이제 너 나의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성장과 고물가의 어떤 늪속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그야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9%를 넘어섰잖아요. 9%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면요, 야,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후진국에서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까지도 물가 상승이 지금 덮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월에 OECD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9.2%였습니다. 1998년 9월에 9.3%를 올린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199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20년이 전이죠. 그죠? 20년. 20년 전보다 지금 OECD, 그러니까 38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9.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것만 아니라, 미국의 것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소비는 그만큼 위축이 되거든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산을 덜하게 됩니다. 생산을 덜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저성장을 이끈다는 뜻이 돼요. 이 저성장이 심화되면 이게 어떤 정책을 써도 현장에 먹히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일 쇼크 때 1973년 74년이요. 이때가 1차, 2차는 1979년 80년, 이때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1차, 2차 오일 쇼크가 나면서 이름도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플러스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때 오일 쇼크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쇼크 때는 말 그대로 오일이 쇼크예요. 중동에 석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쇼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일 플러스 가스나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체, 광물자원 전체, 그리고 곡물자원 전체까지도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보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이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곡물 같은 경우는요, 아랍의 봄 때보다도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랍의 봄 때가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밀가루 값이 폭등하니까 아랍의 독재자들이 다 이 데모로 쫓겨나는, 그게 바로 아랍의 봄이잖아요.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물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그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OECD 국가들의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론 터키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70%예요. 70%. 에스토니아가 2위인데 18.9%고요.
리투아니아가 3위인데 16.8%입니다. 체코도 14.2%고요. 라트비아도 13%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 15%로 8.3%로 15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4월 기준이니까 4.8%입니다. 지금은 5.4%가 됐죠. 4월 기준이니까 4.3%로 35위를 기록했고요. 프랑스도 4.8%고요. 일본도 2.5%입니다. 스위스도 2.5%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3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독일은요 5월에 들어서서 거의 1900년 동서독 통일 이후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심각한 것은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이 붕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지만요, 선진국까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덮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팬데믹,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떤다. 근데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 인플레이션 공포에 떤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떨면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도도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결국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끝에는요 결국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 경기 침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위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휘발유가 보세요. 1년 전 대비해 보면요 지금 갤런당 5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2020년 4월 30일 이때야 최고로 떨어졌을 때니까 이게 1.77달러였습니다. 근데 1년 전과 대비해 봐도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1970년 이후에 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말입니다, 2배가 올라가고 나서 그 어느 때가 길으면 18개월이고요 짧으면 1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1년 안에, 좀 많으면 1년 6개월 안에 지금 충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마 이게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이제는 신흥국이나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미국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5월달까지는 0.5%라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6월 15일이죠. 6월 15일 미국의 금융통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0.75%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말입니다. 아마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거예요. 저도 그 충격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는 거고요. 커지는 만큼 이게 시장의 어떤 롤러코스트, 변동폭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신흥시장이나 개도국에 대한 위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선진국까지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모양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해서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충격파가 결국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겠다. 예,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다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다가 결국 말입니다. 스탑고 정책 올 쇼크 때 썼던 폴 볼크가 썼던 폴 볼크가 그 당시 오일 쇼크 당시 1979년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썼는 정책처럼 말입니다. 스탑고 정책 결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많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이제 우리 주변에 와 있다예요. 한국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이미 전 세계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가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하면 오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이나 혹은 유럽이나 이런 시장보다가 우리가 여건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수입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은행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실물을 가지는 겁니다. 실물. 그래서 요즘 금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고 있죠. 금이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람당 7만 5천 원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국제 금값은 뭐 최고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스당 1,800달러가 넘으니까 이것도 뭐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항상 조심하시면서 금 투자도 내 포트폴리오에 늘리고 싶은 분들은 좀 늘리는 게 좋다. 그리고 채권 투자는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채권 투자는 개인들까지도 지금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도 한 번쯤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실물이 우선인데 부동산은 아닙니다. 아셨죠?